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타니 코퍼레이션과 합병에 성공한 다저스가 본격적인 전력 구성에 나섰습니다. 오타니의 입단식이 있었던 오늘, 다저스는 템파베이에서 우한 타일러 글래스나우와 외야수 마뉴엘 마고를 데려오는 대신 우한 라이언 페피오와 외야수 자니 델루카를 내주는 2대2 트레이드에 합의했습니다. 글래스나우는 내년 연봉이 2,500만 달러, 마고는 내후년 바이아웃을 포함하면 1,200만 달러이기 때문에 다저스는 400만 달러의 연봉 보조를 템파베이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저스는 프리드먼 사장의 친정팀인 템파베이와 거래가 많은 사이입니다.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의 1, 2선발이 토미존에서 돌아오는 워커뷰러와 2년차를 맞이하는 바비 밀러인데다 어깨 수술을 받은 커쇼는 내년 시즌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저스는 확실한 선발이 2명 이상 필요했습니다. 이에 FA 시장에서 1명, 트레이드 시장에서 1명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타니와 계약하기 전 에런 놀라에게 1억 6,500만 달러를 제안했던 다저스는 야마모토 영입 전에 뛰어들었고 야마모토에 실패하더라도 수준급 FA 선발을 영입할 걸로 보입니다. 다저스는 야마모토를 만나는 자리에 오타니는 물론 배츠, 프리먼, 윌 스미스 등이 총출동했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의 경우 미러키 코빈 번스와 시카고 화이삭스 딜런 시스가 다저스의 영입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러키는 내년 시즌 후 FA가 되는 번스를 트레이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시스는 애틀란타가 강하게 대쉬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시스는 조지아주 출신이고 애틀란타는 조지아주 출신을 사랑합니다. 이에 다저스는 영입 목표를 글래스나우로 전환했습니다. 글래스나우는 다저 스타디움에서 차로 1시간 거리 북쪽에 있는 산타 클라리타 출신입니다. 203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글래스나우는 2011년 드래프트에서 피츠버그의 5라운드 152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같은 해 보스턴이 5라운드 172순위로 뽑은 선수는 무키 베츠였습니다. 마이너에서 무섭게 성장한 글래스나우는 2017년 파이프라인 랭킹 9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고전합니다. 놀라운 건 글래스나우를 선발 17경기 만에 포기한 피츠버그였습니다. 피츠버그는 2018년 마감 시한 때 템파베이에서 크리스 아처를 데려오면서 글래스나우와 오스틴 메도스, 쉐인 바지를 내주는 최악의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아처는 얼마 전 다저스 프런트에 합류했습니다. 싱커에 꽂혀있던 피츠버그가 글래스나우에게도 싱커를 강요한 반면 하이패스볼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템파베이는 글래스나우에게 포심 위주의 피칭을 하도록 했고 게리 콜이 휴스턴으로 가서 재탄생하는 것처럼 글래스나우 또한 포텐을 터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콜과 글래스나우는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구성입니다. 콜이 2017년 이후 1280이닝을 던진 반면 같은 기간 글래스나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 506이닝에 그쳤습니다. 2019년 글래스나우는 1008경기에서 6승 1패 1.86을 기록한 후 팔뚝 부상으로 넉 달을 결장합니다. 2021년도 출발이 좋았지만 UCL 손상이 일어났고 결국 토미존 수술을 받습니다. 올해도 캠프에서 당한 복사근 부상으로 2달을 결장한 글래스나우는 올해 기록한 120이닝이 풀타임 7년 동안 기록한 최다 이닝일 정도로 내구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트레이드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글래스나우의 구위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글래스나우는 포심 평균 구속이 상위 12%, 회전수가 상위 7%, 익스텐션이 상위 1%로 구속, 회전수, 익스텐션 모두 상위 15% 내에 있는 투수는 글래스나우와 함께 아롤디스 체프먼, 에우리 페레스 3명에 불과합니다. 다저스의 행보가 더 놀라운 건 내년 시즌 후 FA가 되는 글래스나우에게 연장 계약을 줄 거라는 겁니다. 이는 다저스가 글래스나우의 부상 관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년 시즌 후 FA가 되는 뷰러까지 잡는다면 내후년에 투수로 돌아올 오타니와 함께 오타니, 뷰러, 글래스나우라는 가공할 만한 파워피처 트리오가 탄생합니다.
마고는 올해 조정 OPS 90일에 그치고 수비도 예전만 못했지만 중견수 수비가 가능한 우타 외야수인 만큼 제임스 아웃맨과 제이슨 헤이워드가 모두 좌타자인 다저스에서는 쓰임새가 클 수 있습니다. 아로사레나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WBC 때 오타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뜬금없이 올리면서 아로사레나가 다저스로 가는 게 아니냐는 추측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3년 연속 20개 이상의 홈런을 날리고 2020년 포스트 시즌에서 10개 홈런을 때려낸 아로사레나는 다저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타력 있는 4번 타자 우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아로사레나를 얻기 위해 트레이드의 규모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로사레나는 FA까지 3시즌이 남아있고 내년 연봉은 900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템파베이와 2년 플러스 1년 계약을 맺었던 마고는 내년 연봉이 1000만 달러이고 내후년에는 1200만 달러의 팀옵션과 2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있습니다. 페피오는 다저스가 지난해부터 데뷔시킨 선발 유망주 5명 중에서 트레이드 불가 선수인 밀러를 제외하면 가장 아까울 만한 선수입니다. 올해 5선발이 기대됐지만 캠프에서 입은 복사근 부상으로 장기 결장을 한 페피오는 8월 20일에서야 다저스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선발 3경기 포함 8경기에서 2승 1패, 2.14의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42이닝 5볼넷으로 36이닝 27볼넷이었던 지난 시즌에 비해 제구가 크게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데뷔에 주로 좌완을 상대하며 45타석에서 OPS 0.740을 기록한 델루카는 다저스가 성장을 위해 타석을 챙겨주기에는 애매한 유망주인 반면 아로사레나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으며 우타 외야수가 필요한 템파베이는 충분히 길러볼 만한 선수입니다. 저는 특히 페피오의 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템파베이가 큰 수확을 얻을 수도 있는 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영입전은 필라델피아와 토론토까지 참전함으로써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 후 인사이더로 활약하고 있는 카를로스 바에르가는 양키스가 야마모토에게 준 제안이 9년 3억 4백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9년 3억 2,400만 달러인 게리 콜보다 2천만 달러가 적은 계약으로 콜보다 더 많이 줄 수 없다는 게 양키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바에르가의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존 헤이먼은 양키스의 최종 상대가 매치가 아니라 다저스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잭 플레어티와 1년 1,4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로드가 옵트아웃으로 떠나고 마에다를 2년 2,400만 달러에 잡은 디트로이트는 1선발 타릭 스쿠볼, 2선발 잭 플레어티, 3선발 마에다 겐타, 4선발 맨 매닝, 5선발 리즈 올슨의 선발진을 가지게 됐습니다. 맥스 프리드, 루카스 지올리토와 고교 동문인 플레어티는 2019년 후반기에 0.91을 기록하고 디그롬, 류현진, 슈어저에 이어 사이영 4위를 합니다. 하지만 이후 부상과 부진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마감 시한 때 볼티모어에 합류하고 나서도 9경기 1승 3패, 6.75에 그쳤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은 캔자시티는 윌 스미스와 1년 500만 달러 계약에 이어 세스 루고와 3년 4,500만 달러, 스미스와 함께 텍사스 우승 멤버였던 크리스 스트래튼과 2년 8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루고의 4,500만 달러 계약은 알렉스 고든의 7,200만 달러, 이안 케네디의 7,000만 달러, 길 메시의 5,500만 달러에 이어 캔자시티 역사상 네 번째 규모의 FA 계약이 됐습니다. 루고는 매년 1,500만 달러를 받기로 했고 3년차는 선수 옵션이기 때문에 2시즌 후 FA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스트래튼 역시 내년에 350만 달러를 받고 내후년은 450만 달러 선수 옵션입니다. 루고와 3년 계약을 맺었다는 건 캔자시티의 선수 영입 목적이 단순한 트레이드 카드 수집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로열스는 2018년부터 하고 있는 리빌딩의 효과가 타선에서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반면 마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길러낸 투수들이 다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마감 시한 때 체프먼과 교환한 레이건스가
일선발의 포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캔자시티는 지난 겨울에도 루고를 영입하기 위해 샌디에고와 경쟁한 바 있습니다. 이정우를 샌프란시스코에게 빼앗긴 샌디에고 프렐러 단장은 루고에게 4년 계약을 제시했지만 평균 연봉이 1,000만 달러 이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렐러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루고와 2년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750만 달러 선수 옵션을 보장했고 루고는 옵션 행사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